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앉으시고. 네, 일단 오늘 배우분들 네 분과 감독님 두 분이 다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영혼 역할의 곽서영 선배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침범에서 이영은 역할을 맡은 곽선영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네요. 정말 꿈만 같은 날입니다. 오늘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네! 그럼 우리 또 만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또 만나야 또 새로운 걸 발견하니까요. 저희 영화의 장점은 두 번째 보면 새로운 걸 또 발견할 수 있고 세 번째 보면 편집을 다시 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주 인사가 좀 길었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김민 역할의 권유리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민 역할 권율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개봉한 첫날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오늘 평일이잖아요. 이렇게 귀한 평일날 내일 또 회사도 가야 될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영혼 역할의 이설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침범에서 박혜영 역할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가요? 김효정 감독인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친모 연출을 맡은 김여정입니다. 평일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침범 연출 맡은 이정찬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이제 첫 관객분들이셔서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옷도 좀 귀엽게 맞춰 입고 왔으니까요.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소유 배우님도 계시지?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기소유 배우님 자, 일단 가볍게 감독님 두 분께 너무 제일 궁금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침범이라는 작품의 시작은 어떻게 처음 기획이 되었고 두 분이 어떻게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저랑 이제 김여정 감독이랑 되게 오랜 친구 사이인데 각자 이제 준비하고 있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전반부 내용과 후반부 내용에 기반이 됐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술 한잔하면서 같이 각자 시나리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두 시나리오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이 공통점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합쳐보면은 더 좀 그 캐릭터에 대해서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여정 감독님 입장에서도 한 말씀. 네. 네. 일단 캐릭터 자체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지점이 많았고 사실 뭐 앞뒤가 좀 나눠져 있는 독특한 구조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영화로 다양한 장면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 2부 나눴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좀 어떤 새로운 독특한 새로운 스릴러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아무튼 감독님들 연출에서 가장 크게 빛을 발하는 건 역시 배우분들한테 어떤 디렉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훌륭한 연기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캐스팅에서 곽선영 선배님이나 권유리 배우님, 이설 배우님을 캐스팅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님 두 분? 서현 선배는 제가 제가 꽤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드라마 스페셜에서
보통의 재활하고 거기서 선배님의 작품 보고서 제가 좀 반했어요. 제가 약간 보이시하면서도 좀 청아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선배님을 보고 팬이어서 팬이 돼서 작품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밝은 이미지 말고도 좀 냉미녀 같은 좀 그런 얼굴들이 저는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정말 함께 제 영화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다가 네,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 좋은 기회가 어떤 과정이었는지 궁금해요. 그게 제일 더 궁금합니다. 좋은 기회가 이 영화로 시나리오를 전달드렸고요. 전달드렸는데 좀 저도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선배님은 이미 저만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선배님이 이미 이 작품을 하려고 딱 오신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대본을 받자마자 이거는 바로 해야겠다 하고 대답을 바로 드렸습니다. 이거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불러주셔서 네, 그 느낌이 맞아요. 네. 생각에 또 그럼 만나시자마자 선배님이 그냥 단박에 하신다고. 네, 걱정하고 만났었어요. 그렇지만 또 저를 만나고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으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셨고요. 뭔가 확신에 찬 눈빛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저는 됐다 싶었죠, 정찰이랑. 맞아요. 우리 네. 같이 잘해봅시다. 네. 이런 느낌으로 맞았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하기도 하고 만나도 이제 감독님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하지만 또 여장 감독님 또 굉장히 신뢰를 주신 걸로. 다음은 권유리 배우님을 캐스팅하시는 과정 또 이유 정찬 감독님께서. 네, 뭐 유리 씨 제 얘기만 하면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제작 보고회에서 유리 씨를 이제 그 전국적인 스타라고 했다가 되게 욕을 먹었거든요. 잘못했네요. 월드스타 잘못을 했네. 세계적인 스타 소녀시대 유리를 제가 전국적인 스타라고 했다가 되게 욕을 먹었는데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스타 이미지가 저한테 강한 엄청 유명한 아이돌이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되게 털털하더라고요. 엄청 털털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장르물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물에 애정이 엄청 깊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이야기 자체를 재밌어하고 이 이야기에 참여해서 뭔가 만들어보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되게 강한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그 민이라는 역할 자체가 또 뭐 물론 그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캐릭터로서는 되게 좀 그 자신의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걸 숨겨야 되는 그런 외로움을 잘 표현해야 되는 캐릭터인데 또 약간 스타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조금 외로움 이런 것도 좀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아서 같이 하자고 제안하게 됐습니다. 유리 배우님은 이 대본 받으신 다음에 보시고서 어떤 뭐 감상일 수도 있고 뭐 혹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한 번에 쭉 읽히는 대본이면 좀 본능적으로 좀 끌리는 편인데 네, 저희 대본이 그 당시 그랬었고 그리고 한 번 쭉 읽고 나서 누가 소연이지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막 유추하면서 다시 또 이제 정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한편에 뭔가 추리 소설을 보는 것 같은 좀 몰입도를 책을 보면서도 느꼈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한 여성의 인물로서 나온다면 굉장히 매력적이게 표현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신 다음에 만나기 전에 하겠다 결정을 하신 다음에 아니요 사실 좀 걱정 많이 됐었죠. 왜냐면 저는 그 전에 이런 이미지나 아니면은 저한테 사실 이런 작업을 했었던 포트폴리오가 없다 보니까 감독님들 또한 걱정에 조금 일부분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팅을 했었는데 일단 뵙자마자 너무 확신이 들었었어요. 두 분 다. 어떤 점이요? 되게 일단 개성이 강하셨어요, 두 분. 네, 개성이 좀 강하고 다르신 거예요. 네, 되게 패셔너블하고 진짜 누가 패셔너블했나요? 두 분 두 분 다. 두 분 다 굉장히 패션. 꼰대. 네. 네, 되게 패셔너블하고 진짜 그리고 좀 젊으신 감독님의 감각이라는 것이 또래 감독님이라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감독님들의 개인 취향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개인 취향도 이 장르에 딱 들어맞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 두 분의 감독, 이 이뽕작인 이 네, 특성인 영화 어떻게 나올까 정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네네네. 예. 감독님 아시겠지만 어쨌든 공동 연출이라는 게 흔하지는 않고 이게 되게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흥미롭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저희의 뭐 이렇게 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연출을 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성사된 거 아닌가? 캐스팅을 잘하실 때는 옷도 잘 입는 걸로. 이설 배우님에 관련해서도 그럼 그 캐스팅 과정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리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제가 좀 팬이긴 했어요. 여러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되게 연기력이 워낙 출중한 걸로 전 알고 있었고 되게 섬세하게 연기하시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약간 민 역할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좀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설 배우님이 굉장히 좀 차갑거나 약간 시크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미팅을 해보니까 굉장히 되게 귀엽고 개성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나리오를 되게 좋게 보셔서 그런 거겠지만 되게 즐거워하셨어요, 첫 미팅 때. 근데 사실 이제 첫 미팅은 좀 긴장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즐기시는 모습이 뭔가 그 해맑은 혜영이 얼굴이 되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좀 혜영 역할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좀 혜영 역할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확신이 딱 섰습니다. 그래서 설 배우님은 해보면 어떻겠냐 했을 때 어떻게 답을 주셨나요? 아 캐스팅 안 하겠구나 했어요. 두 분 다 너무 표정이 어둡고 그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 만남이었으니까 특히 여정 감독님 그래서 되게 무서운 사람 같아. 뭐 여기 정찬 감독님은 목에 상어 이빨 달고 있고 막 너무 무섭고 안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고 와야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며칠 뒤 준희 감독님께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로 전화를 하셨지? 그래서 오늘 여정 감독님 댁에서 또 이게 두 분이 연결고리도 있으시고 친분도 있으셔서 술을 한잔 할 건데 제가 또 집이 10분 거리거든요, 걸어서. 그래서 오지 않겠냐? 그래서 갔어요. 나는 약간 하고 싶다는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저를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부터. 그래서 다행이다 서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확신을 주신 여기 또 한준희 감독님께서 오늘 GV도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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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유, 거의 진검다리셨어요. 술 먹다가 너무 약간 어색할 것 같아가지고 설 배우님 시간을 여쭤봤던 것 때문에 진짜로. 아무튼 저도 이설 배우님이랑 전작 때 작업을 같이 했었는데 친분을 보면서 원래도 설 배우님의 그 강점인 그 어떤 커트에서의 폭발력이 진짜 강력한 배우인데 친분을 본 다음에 그런 폭발력으로 이 작품을 약간 도배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연기였었고 감독님도 배우님도 잘 연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 더 기소유 배우님의 캐스팅이 전 제일 궁금해요. 네. 어떻게 저런 대단한 배우를 만나게 되셨는지. 정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역할이 지금 정말 캐스팅이 좀 힘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뭐 하신다고 뭐 오디션을 봐도 좀 그 어머니 이제 아이역 배우 어머니께서 좀 우려를 하시는 경우도 좀 있었고 종종. 그래서 이게 좀 난항을 좀 겪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제 소유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봤는데 진짜 연기는 너무 잘한다. 연기를 너무 잘하지만 어떤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신다고 하실까? 이런 걱정도 좀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유 어머니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제안을 드렸을 때 소유 어머니도 그렇고 소유도 정말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공동 연출을 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안 싸웠어요? 한 번도? 아니면 엄청 많이 싸웠나요? 거의 뭐 싸운 횟수를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싸우긴 했죠. 네. 근데 뭐 그게 당연한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좀 TMI로 말씀드리면 둘 다 T라서 서로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 계속 이렇게 치고 받다 보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과정이 있었어서 오히려 이제 그 만드는 프로덕션 과정에서 다른 스태프들이나 배우분들이 좀 혼동이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정 감독 입장에서는 저도 너무 많이 싸워서 어제 그 싸운 것들을 막 돌이켜 보면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지금 너무 피나면서요. 돌이켜 티도 울긴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제 너무 이제 그 과정들이 너무 떠올랐고 그래도 어쨌든 뭐 정찬 감독을 설득 못하면 배우도 설득 못하고 거기 스태프들도 당연히 설득을 못하니 어쨌든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되게 유의미했던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되게 수월했었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보통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정찬이가 많이 봐줬어요. 정찬 감독이 제가 너무 카톨릭이라서 카톨릭이야. 배우분들이 보는 앞에서도 무언가 그런 의견이 뭐 충돌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웬만해서. 저희가 굉장히 그걸 조심하려고 했었어요. 배우분들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분들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막 저희 앞에서 막 말다툼 같은 걸 하진 않았지만 그 기조는 보였어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한바탕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워낙 두 분이랑 밤새 많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가지고 그런 모습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싸우고 나서 저걸 보는 게 재밌었다. 그 얘기신 거죠? 좀 뭐 화해하시기도 하시고 야 내가 미안했다. 아니야 너가 잘했다. 그리고 옆에 가만히 앉아있고 재밌었어요. 유리 배우님도 보신 적이 뭐 그런 어떤 비슷한 광경을 거의 비슷하게 목격한 것 같은데요. 네. 못 숨긴 것 같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배우분 앞에서 그런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들켰네요. 네. 선배님만 모르셨던 것 같은 기분이네. 저는 몰랐는데요. 왜냐면 촬영을 이제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감독님 두 분이 같이 계신 경우는 이제 뭐 저희 촬영할 때 절찬리 감독님, 이정상 감독님 놀러 오시는 거 빼고는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일이 별로 없어서 저는 몰랐고요. 다만 우리 김여정 감독님, 우리 여정 감독님이 촬영하기 전에 정찬이 거 편집하는 걸 좀 보고 왔는데 다 좀 뭐랄까 너무 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반전인데요? 정찬이 촬영하는 여기 둘 촬영하는 거를 보고 왔는데 좀 흔들린다. 좀 뭔가 뭐라 해야지? 긴장이 된다. 뭐 이런 모드는 좀 있었죠. 근데 서로 그래서 저는 서로 좋은 관계로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관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귀엽게 싸움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훈훈한 마무리 개봉일이니까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배우분들한테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곽선 선배님 영웅이라는 역할 사실 일부를 지배하는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기성유 배우님이랑 같이 또 주고받고 액션 리액션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영웅이라는 역할이 갖고 있는 한 번도 이 톤의 매너가 확 올라가지 않게끔 유지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 어떤 롤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시면서 뭐 어떤 접근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도 궁금했었고 이게 어떤 아무튼 영화는 처음으로 작업을 하신 거니까 그런 어떤 연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화라는 어떤 작업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뭐 좀 달랐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역할이 굉장히 이제 저 영화를 주변에 본 이제 지인들이 많은 걱정을 했어요. 너 촬영할 때 정말 힘들었겠다.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라고 걱정을 많이 한 예를 들었는데 저는 촬영할 때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그 역할이 그랬을 뿐이지 역할은 역할이고 이제 배우들은 역할을 수행하는 입장인 거니까 그 분리라고 할까요? 그 경계가 명확한 편이어서 오히려 너무 재밌었어요. 그 컷 하면 전 소유랑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끝이 소유야. 네, 맨날 여기 거기를 이모이자 딱 하셨어요, 네, 이모이자 앉아가지고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 뭐 인물이 너무 이렇게 뭐 차분해서 혹은 뭐 감정의 폭이 안으로 너무 깊거나 힘들어서 뭐 힘들었던 적은 없었고요. 맞아요. 제가 영화가 처음인데 이것 또한 제가 잘 몰라서 못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무대도 해보고 이제 드라마, 이제 영화까지 해본 결과 어쨌든 근본적으로 연기라는 맥락은 똑같더라고요. 이 텍스트 안에 있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이제 요거를 관객으로 하여금 믿게끔 만드는 작업인 건데 그 가장 굵은 줄기에서는 똑같았기 때문에 뭐 영화 작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건 없었습니다. 감독님들이 저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만 즐거웠을 수도 있어가지고 윤정 감독님, 권정 나만 감독님 좋았나요? 선배님은 정말 사실 너무 힘든 게 없어서 이렇게 영화를 매끄럽게 찍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도 현장에서 너무 매끄러운 그래도 진행이었어요. 뭔가 힘든 게 하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선배님 추워하신 거? 수영장에서 수영장은 조금 힘들어하셨는데 저희가- 그건 당연해요. 너무 추웠고 근데 저희는 막 옷 입고 있는데 선배님 계속 이렇게 펄벗고 계시니까 제가 수영복 입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때 말고는 진짜 온오프가 확실한 배우구나 정말. 아니요. 정말 근데 그랬어요. 수영장에서도 재밌었어요. 이게 턱은 주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떨리는 거는. 근데 수영장 물을 다 데워주셨고 히터도 빵빵하게 틀어 있었지만 넓어서 금방 식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도 똑같이 고생을 했지만 뭐가 힘들진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핫팩도 잘 해주고 되게 따뜻한 사람들이어가지고 보호를 많이 받으면서 촬영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미니라는 캐릭터는 저는 되게 가장 입체적이라고 생각해서 보면서 이 작품에서 되게 뭔가 되게 세 보이기도 하지만 유약하기도 하고 되게 애정 결핍인 것 같은데 또 반대인 것 같기도 하고 미니는 어떤 애라고 생각하시는지 유리 배우님은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와 그렇게 해석해 주시거나 또 봐주셨다면은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해석이 너무 남달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그렇게 봐주셔서. 왜냐면 조금 제가 분석하기에도 처음엔 좀 어렵긴 했어요. 왜냐면 그게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잘 드러나 있지 않아서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어렵다라고 느껴지기는 했는데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냉소적이고 차가운 것 같긴 하다가도 되게 나쁜 아이고 뭔가 양심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보면 되게 따뜻한 심성을 갖고 있는 착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 어떤 또 반면 180도 정말 나쁜 아이 선과 약간 그 경계에 있는 듯한 그 캐릭터였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긴장감을 계속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래서 저에게도 있는 그 모습들을 좀 꺼내서 그 교집합이 뭘까라고 좀 생각하면서 민을 그려봤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하셨던 가장 많은 디렉션이 있을까요? 테이크를 갈 때가 됐건 어떤 씬을 시작하기 전이 됐건. 민 역할에 네. 대해서요. 디렉션이라기보다는 유리 씨랑 이제 그 민 연기를 할 때 그 민이 가지고 있는 전사들에 대해서 계속 조금 포인트를 줬던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떠올려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와 지금 엄마와의 관계에서 갖고 있는 트라우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그냥 표면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원래 유리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밝고 생기발랄한 느낌을 좀 많이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좀 묵직하고 남성스러운 느낌 그런 것들 많이 요구했었던 것 같아요.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런 방식의 접근들에 있어서 그게 되게 저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매 씬 바이 씬 가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었고, 그리고 작업하는 방식이 저희 이렇게 연극하다시피 이렇게 정말 자주 만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세 명이서 진짜 맨바닥에서 이렇게 씬도 해보고 동선도 맞춰보고 진짜 실제로 대본 놓고 씬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에 좀 격정적으로 하는 어떤 액션씬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촬영장에서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독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저한테 감정을 이렇게 제가 잊었던 감정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도움이 많이 됐고. 되게 좋은 연출자시네요. 그렇게 정말 하나씩 다 메인 이렇게 얘기 너무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힘드셨죠? 네. 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바쁜 스케줄 매일매일 이렇게. 근데 그만큼 또 뭔가 애정이 있는 캐릭터를 하시다 보니까 뭐 감독님도 힘드실 텐데 막 이런 생각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요 영화의 이제 엔딩은 결국 성인이 된 소연이 이제 설배우님이 엄마의 환상을 보고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를 연기한 설배우님은 어떤 생각을 소연이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배우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저 그거 찍을 때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 선영 언니가 선영 언니랑 저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같이 연기한 순간이었는데, 언니 눈 보자마자 그냥 이건 그냥 하면 되겠다, 그냥 그 영은이 나에게 하는 걸 그대로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되겠다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저한테 너무 신기하고 처음 겪는 경험이었고, 그렇게 연기할 때 보통 머릿속에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이거 맞나? 다음 대사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좋은 쪽으로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오로지 그 영은과 혜영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했었어요. 네. 선배님은 어떠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기가 잘 될 때 정말 희열을 느끼는데, 너무 뭐랄까, 저는 이제 소유 배우 소연이랑 쭉 찍어온 호흡이 있으니까 이 다 잘한 소연이를 만났을 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또 잠바도 또 빨간색을 입어가지고 그게 뭔가 저도 좀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좀 찡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고요. 일단 그거는 워낙 그 역할, 그 인물로서 너무나 충만해져 있는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좋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는 뭐 질문 없는 얘기지만, 영은이가 소연이를 온전히 안아준 적이 없잖아요. 바둥거리는 애를 제압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거리를 두거나 뭐 그 정도일 뿐이지. 그래서 그 장면에서만큼은 온전히 안아주고 싶었던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온전히 안아줬고, 이제 혜영이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나를 올가매고 나를 제압하는 엄마로 느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같이 가자고 옥죄는 것처럼 혜영이가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진심으로 안아줬고 너무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네, 그렇게 했는데 서로가 좋은 기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침 감사하게도 그 마지막 장면을 마지막 촬영으로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미 해영으로 쭉 지내오다가 방점을 찍는 기분이어서 네, 더 뭔가 좀 더 다른 마음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딩에 저는 혜영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엄마를 돌로 내리 찍는 걸 장면이 있잖아요. 그 보통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후회를 한다거나 어떤 회한에 젖거나 혹은 뭐 회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말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혜영은 끝까지 네, 순수하게 어찌 보면 지독하게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고 맹목적인 모습이 있어서 네, 그것이 어떤 우리 영화의 또 주제 중 하나가 되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네. 네. 여기요? 네. 저기 두 번째 줄 계신 분한테. 네. 저는 감독님들께 질문 있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물을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리고 영화 시작과 끝이 이제 물로 끝나는데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외에 감독님들께서 의도하신 그런 상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갖고 질문드립니다. 일단 이 시나리오를 썼을 때 제 수영장 씬부터 머릿속에 그리면서 찍고 싶다. 그 물 안에 아이와 엄마가 있다라는 거 이미지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물을 좀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좀 쑥스럽지만 저는 그 뱃속 엄마의 뱃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양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진짜 저 미워 죽겠어 배에 다 집어넣고 싶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그 수영장 안에서 영은이가 계속 나가지 못하게 소연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아 끄는 느낌을 전 양수라고 생각하고 이미지를 썼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2부의 그 불이 그러니까 물을 무서워하는 소연이잖아요. 근데 그 물을 무서워하는 소연이가 불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또 살인을 계속 저지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은 영은을 상징하는 것이고 불은 소연 혜영이를 상징하는 의미로 저희는 그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불에 대한 건 디테일하게 정찬 감독이 좀 네, 그 어쨌든 소연이가 지금 그 영은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수영장과 수영장이 표현하는 그 물에 대한 반발심이 항상 있었고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엄마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도 이제 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희가 조금 병치시킨 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2부에서 혜영이가 돼 가면서 불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자신의 증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나간다고 저희는 이제 설정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프닝과 엔딩의 그 장소가 그렇게 그렇게 그곳이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든 생각, 저도 말해도 돼요? 마이크 있으신데요. 어제 든 생각인데 불을 끌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잖아요. 저는 근데 상반되는 속성을 가진 모녀 관계라는 것이 너무 재밌게 느껴져서 스스로 이제 불타는 것을 선택한 혜영을 끝내 이제 마주하는 게 물속에서 나온 이제 영은이라는 점도 굉장히 재밌었다는 저의 의견을 갑자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선배님 한 분. 네? 선배님 한 분. 근데 아까 제 눈에 제일 첫 번째로 띄었던 선생님이 여기 네 거기 선생님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네. 여기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영화 너무 몰입하는 게 잘 봤고 그 연기력에 있어서나 이제 연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몰입감 있게 잘 시청을 해서 모두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김민이라는 캐릭터랑 혜영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2부에서 상당히 닮은 모습으로 계속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캐릭터가 소연이구나, 이 캐릭터가 소연이구나 이거를 계속 이제 추리를 하다가 이제 소연이가 혜영이구나라고 이제 밝혀지는 지점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다는 것은 이제 민이라는 캐릭터랑 이제 혜영이라는 캐릭터가 차이점이 이제 발생한다는 건데 그걸 연출을 할 때 차이점을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소위 말하는 뭐 짝친다던가 아니면 억지스럽게 표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일의 배우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차이점을 이제 연기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되게 신경을 써서 연기를 하셨는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어떤 변별력을 두시면서 연기를 구축하셨는지.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면서 연출적인 면에서 제 입장에서는 네. 예, 그 두 캐릭터가 되게 비슷한 가정사나 과거를 갖고 있는 설정을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건데요. 그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둘 다 사실 되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적으로 꽁꽁 숨기면서 혼자만 그 감정을 되게 안쪽에 제일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데 혜영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요구하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만의 방식, 자기 식대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캐릭터였고 민이는 사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서툴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캐릭터의 좀 차이점들을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이렇게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 준비되셨으면. 근데 사실 아마 유리 씨는 차이점을 두고 연기하지는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게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쨌든 이 영화 소연찾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저는 좀 혜영과 민이 좀 거울처럼 닮아 있다라고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연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혜영을 보고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연기를 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둘이 원하는 바 그리고 갖고 싶은 것 그리고 애착하는 것, 집착하는 것 사실 원초적인 어떤 것에 대한 건 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저는 관객분들이 이제 찾아내는 것에 대한 흥미가 생기는 지점인 것 같고 제가 연기할 때는 사실 그것을 차이를 두고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네,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권일의 배우님이 한번. 네. 저기 하얀 색깔 스웨터 입으신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너무 멋진 영화 보게 돼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영은 엄마와 그 소연이가 닭을 죽이는 장면이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닭을 죽이는 장면이 되게 그 할아버지 사장님이랑 네. 되게 여러 번 네. 익숙하게 갔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어떤 연출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횟수로 거기를 들려서 영훈이는 소연이의 어떤 뭐라고 하지 스트레스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좀 소유 배우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그런 폭력적인 그런 거를 좀 풀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찍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자극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게 뭐 굳이 그걸 다 뭐 죽이는 뭐 그런 장면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영은의 마음을 표현한 듯이 좀 뭔가 좀 앵글도 그렇고 컷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으로 좀 그냥 표면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찍게 되었고, 선배님 뭐 하시면? 조금 살을 덧붙여보자면 그 닭을 여러 번 잡았죠. 근데 정말 소연이가 영은의 노력으로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휘몰아칠 때 유일한 돌파구, 영은의 유일한 돌파구는 이제 닭을 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닭을 잡고 그 이후에 목욕할 때 소연이의 얼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뻐요. 보통의 아이로 돌아가는 순간이죠. 지금 말하면서 심장이 너무 뛰는데 보통의 아이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영은의 입장에서는 놓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돌파구입니다. 닭을 잡는 건. 네. 다음 또 질문 가보겠습니다. 설명님. 아까부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계신. 네네 맞습니다.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봤었을 때 끝나고 그 여운이 다시 생각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개봉하기 전까지 가끔 이 침범 영화가 보고 싶고 막 생각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생각보다 빨리 개봉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설 배우님한테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 제 개인적인 베스트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너무 좋은 영화 감사드리고요. 배우님들이 그 역할 캐릭터 연기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배우님 스타일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어떤 배우님들은 그런 역할을 맡으시면 일부러 촬영장에서 다른 배우님들하고 소통도 잘 안 하시고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던데 세 분은 뭐 어떻게 촬영장에서 서로 임하셨는지 온앤오프가 확실하셔서 뭐 연기는 연기고 또 평상시에는 친하게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셨는지. 저는 영화에서도 민을 좋아해서 졸졸 따라다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언니한테 계속 놀자고 많이 연락했는데 언니가 너무 세계적으로 바쁘셔서 많이 놀아줄 시간은 없었지만 그것이 좀 도움이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난 계속 놀고 싶은데 안 놀아주니까. 아, 네. 아, 근데 진짜 설이가 혜영과 같이 정말 친화력이 좋았어요. 내가 느끼기에 친화력이 정말 좋았고 저희 되게 자주 만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전 작업하면서 이렇게까지 자주 만나서 막 수다 떨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막 얘기하고 그런 경험이 거의 드물었는데 진짜 저희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도 뭐 큐하고 하면은 되게 돌변했어요. 그리고 되게 에너지가 강렬해서 그런 장면을 찍을 때는 덕분에 저도 되게 강한 에너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언니는 너무 못 봐가지고 되게 촬영 현장에서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배우를 보는 것처럼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빨리 써요. 써주세요. 다음에 길게 또 만나게 한번 길게 써보시는 만날 수 있게 걸로. 써주세요.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소유 배우랑 주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저도 아까 제일 처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오프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출퇴근이 굉장히 잘 되는 배우고요. 소유 역시 출퇴근이 잘 되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촬영을 되게 힘든 장면, 남들이 보기엔 너무 힘들죠. 근데 우린 너무 재밌어요.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촬영하고 컷! 하면 이제 인형 갖고 노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끝에서야 이렇게 놀고 그리고 전체적인 촬영장 분위기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독님 두 분이 그런 분위기로 뭔가 의도하신 게 있나요? 즐겁게 찍어야겠다 과정에서. 저는 선배님이랑 소유한테 좀 왕따 당하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감독님은 즐겁지 않았군요. 네, 두 분이서 너무 즐겁고 그 두 분이 너무 행복해하셔서 딱 컷 하면 이제 두 분이서 딱 진짜 인형을 하시고 했는데 전 거기서 끼기가 아니 소유가 정말 엄마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게 제가 잠깐 변명을 좀 해보자면 그런 뭐랄까 그 소유가 그때 당시 미취학이었어요. 만 6세. 근데 어린이를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놀아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놀아준다기보다는 같이 놀 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래서 또 소유가 또 이제 이모의 어떤 그런 별로 웃기지도 않은 개그를 잘 받아주고 그런 바람에 그랬지만 아직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왕따고 장난이고요. 선배님 덕분에 깜짝 제가 아니에요. 선배님 덕분에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고 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죠? 진짜 진심입니다. 진심.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여정 감독님. 예, 저기 이솔 배우님은 이전에 맡았던 역할들하고는 많이 다른 역할이었는데 연기하시면서 힘드셨던 적은 없는지, 그리고 뭐 좀 전에 그 혜영이 민을 많이 좋아했다는데 그렇게 끌리게 된 민에게 그렇게 끌리게 된 뭔가 이유 같은 거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끌렸을까요? 이랑 좀 다른 이렇게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건 진짜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마지막에 우리 미니 언니랑 액션씬을 갑자기 원테이크로 찍게 돼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진짜 막 식칼 들고 나뛰어야 되는데 진짜 언니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혹시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이래가지고 카메라 떨어지고 하면서 카메라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을 좋아하게 저는 본능적으로 끌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첫 만남부터 뭘 훔치고 있네? 재밌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다가갔는데 또 되게 차갑게 굴고 그 모습도 너무 재밌고 너도 고아야? 나도 고아인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혜영은 저는 항상 그걸 바랬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갖는 것, 자기만의 가족, 온전한 내 편을 만들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누군가를 계속 찾아다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랑을 쫓는 이제 사냥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민이 너무 현경 이모에게 자신이 원하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거기 너무 끼고 싶고 근데 이제 봤을 때 민이가 거기에 어떤 가장 뭐랄까 세 보이니까 좀 갖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혼자 상상하면서 했습니다. 혜영이는 민이를 진짜 사랑했고 민이가 나를 가만히 냅뒀으면 애기도 내가 항상 놀아주고 나쁜 사람이 다가오면 내가 지켜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정상 감독님. 뒤쪽 여자분 할까요? 네. 네, 간만에 되게 신선한 사이코패스 영화를 본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네, 배우님들도 연기하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뒤에 아역 배우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질문은 이 민이 하고 있는 직업이 특수 청소업체잖아요. 그게 쉽게 사용할 수 없었던 소재인 것 같은데 배경에 쓰이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민이
다른 직원들을 만나게 된 스토리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요. 혜영이는 대체 이 특수 청소 업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원래는 이제 저희 시나리오가 웹툰으로도 나와 있는데 저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제 웹툰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그 버전부터 이 특수청소 업체에 들어가게 된 과정 같은 것들이 조금 약간 더 있었어요, 이야기가. 저희 영화에 조금 생략돼 있는 면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뭐 이 팀이 이 업체가 팀을 이뤄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항상 그 다른 사람의 죽음의 사연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혜영이가 이 일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게 됐을 때 조금 그 지금 뭐 저희 두 번째 에피소드에도 나오지만 그 엄마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동반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혜영이라는 캐릭터가 자기가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민 또한 거기서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섞일 수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정하게 된 게 있었고 두 번째 그것도 조금 생략돼 있긴 한데 그 이제 한 팀장님이랑 마지막에 얘기를 나누시는 거 보면은 이제 그 팀장님이 아시는 분 통해서 이제 건너 소개를 받아서 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혜영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그 당시 때는 사실 그 아는 지인분도 약간 또 위험한 사양에 놓이게 됐던 뭐 그런 전사들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설정적으로.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한 2분 정도만 더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설 배우님이 힘들죠? 원래 힘든 겁니다. 네, 휴먼 메이드라는 게 마음에 듭니다. 사람이 되라. 너무 자본주의적인 접근을.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간만에 쉬는 날이라 영화를 바로 앞에 이 플래시를 보고 왔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 쫀쫀하고 숨 쉴 틈이 없구나 싶었는데 사실 이 영화도 너무 못지않게 저한테는 긴장감이 있어서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실은 그 처음부터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악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서 그런지 저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저런 악인이 약간 그런 동정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문득 잠깐이지만 들었어요. 그냥 계속 악이었지만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뭘 나쁘게 하겠다가 아니라 저런 캐릭터에도 동정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그 뭐 동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한 거는 아니고 이제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뇌에 어떤 선천적으로 그런 이제 뭐 감정에 대해서 남들에게 공감하는 지점들을 잘 못 갖는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많은 부분 이제 사이코패스를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과 이렇게 나눠서만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랑은 다른 사람, 뭐 이렇게 괴물처럼 여기고 하는데 사실 그들도 뭐 어떤 증오나 뭐 분노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너무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열어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많이 얘기를 했고 절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지 않게 저희도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혜영이가 이 영화에서는 저희는 혜영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혜영이가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소연이 초반에 소연이가 엄마가 왜 그랬냐고 그러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혜영이가 뭔가 엄마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어떤 그 대답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엔딩은 방점을 찍어야 되니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해서 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럼
영훈이 안아줬다면 한 번이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초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뭐 영은과의 관계에서 서로 조금씩 오해가 더 쌓여가고 안 좋은 방향으로 점점 증폭돼가고 관계가. 그리고 사실 저희끼리는 이제 1부 마지막 수영장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기보다는 굉장히 한 배가 이렇게 침몰해 가듯이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소연이는 아마 그것을 자신의 첫 살인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엄마를 더 증오하게 되거나 또 자기한테 그런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하다 배신을 당하면 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좋은 쪽 방향들이 있었다면은 충분히 좀 제어되거나 그렇게 또 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 질문이 답을 정해놓지 않고 영화를 맺으신 게 더 좋은 어떤 방향의 결말이 됐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감상을 받고요. 그렇게 일단 뭐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미리 배우님 한 번만 더. 가운데 카키색 옷 지금 방금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신 저 여성분. 네, 가운데 가장 가운데 계신데. 먼저 그 새 여배우가 영화를 이끌어가는 작품이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 대본 봤을 때 되게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새 배우분들이 이 작품 준비하면서 제일 준비를 많이 했던 씬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억에 남는 씬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뭐 선배님부터. 이 이영은이라는 역할을 준비하면서 뭔가 나는 관객의 입장에서 이 인물이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혹은 뭐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지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이유는 이 대본 안에 인물이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 명확했고, 관계가 너무 명확했고, 인물의 목표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수영장 씬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큰 도전이기도 했고, 사실 물을 무서워했던 제가 그렇게 깊은 6m였나요? 6m? 수심 7m래요. 저 지금 알았네요. 수심 7m까지 이제 잠수를 꼬르륵 해야 되는 씬이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안 무섭더라고요. 그날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나 그 물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물속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들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저를 끌어올리더라고요. 죽을까봐 그랬는지. 40초 참았, 얼마나 참았나요? 근데 엄청 오래 참으셨어요. 사실 잠수가 굉장히 힘든데 올라올 숨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꼬르륵 하고 있었나 봐요. 네, 그만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유리 배우님도. 저는 어떤 지점이 힘들었냐고 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제가 연기할 때 간혹 나는 소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조금 속이면서 연기했었어요. 이 장면에서 난 소연이야. 그리고 소연과 사실 제가 혜영의 연기를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내가 소연의 감정이나 아니면 혜영의 마음까지도
충분히 어느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그게 관객들로 하여금 사실 좀 유추하고 그 긴장감을 좀 끝까지 팽팽하게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랬거든요. 김민의 그 포지션이 그러기를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민과 혜영이 만났을 때 그리고 민의 그 역할이 그렇게 쓰임 당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조금 소연이다라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했던 장면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사실 조금 쉽지는 않았지만 네, 오히려 더 그걸 이제 화면에서 봤을 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전략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두 중에 누군가가 소유인가에 대한 미스터리가. 다음 또 설배우님도. 일단 사이코패스는 뇌 모양이 다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뮤지컬 리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혜영을 맡으면서 그 뮤지컬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검색을 하는데 제임스 펠런 박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임스 펠런은 리지 보든의 후손입니다. 후손이에요.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쁜 피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 기질 자체가 유전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흥미로웠고, 그는 어릴 때부터 그런 기질을 보였지만 그의 부모님이 그 기질을 이제 아는 순간부터 미친 듯이 공감 능력을 교육시켰대요.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사이코패스인 걸 몰랐대요. 그래서 그는 뇌과학자가 되는데 어떤 사이코패스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가 있길래 이 사람 누구냐 연구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 자기 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것을 보면, 그 사례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혜영이도 가능성이 있었다. 평범하게 살아볼 수 있었다. 만약에 제임스 펠러만 박사의 보호자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면, 아빠가 영혼과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자꾸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좀 더 이제 영혼과 혜영을 더 소연을 좀 더 들여다 봐줬다면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혜영의 정서를 구축을 할 때 약간 절망, 분노,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사이코패스 하면 딱 생각하는 그게 있잖아요. 사람 죽이면서 깔깔 웃고 막 까하하 이렇게 이상하게 웃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딱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안에 뭔가 감정적인 것을 좀 많이 채워 넣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그 과정에 제임스 펠런 박사 이야기가 너무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제가 현경이모랑 민을 다치게 하잖아요. 계단에서 밀어서. 그때 현경이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하고 있는 노란색 머스타드 털실 목도리가 제가 뜬 거거든요. 제가 그걸 가져가가지고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냐, 저도 이 영화의 일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게 저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장면이 너무 좋아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1시간이 좀 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신범 개봉일이고 또 좋은 반응들이 있는데 좋은 스코어를 기대하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정창 감독님부터. 네, 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영화 보러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막 이렇게 뭐 가족끼리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시고서 많은 부분들에서 가족과 뭐 엄마와 딸의 관계, 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런 재미를 좀 많이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침범이 그런 영화였으면 싶네요. 네,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배우님도 저는 영화를 끝까지 완성시켜주는 것은 또 관객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또 해석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 또 하나의 영화를 완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네. 마음껏 자유롭게 어떤 것이든 좋으니 우리 영화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더 성장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마음껏 극장에 자주자주 침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영화, 네, 저희 영화 보고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바로 나눌 수 있는 네, 오늘 그리고 이 시간 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계속 기억하고 점점 서리 말처럼 저희가 또 성장해서 각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야기가 너무 나누고 싶어요. 사실 듣고 싶고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 장면엔 어떻게 궁금한 점이 어떤 걸 궁금해하실까 항상 저희는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오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니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한 번 더 보시면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침범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회차, 3회차 극장에 계속 걸려있는 동안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침범이라는 영화를 GV도 한 번, 두 번 더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배우분들과 많은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